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결국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된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약간 좀 제목이 좀 평이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좀 들려드릴 얘기는 좀 MSA 전반적인 기술 얘기보다는 보통 이제 MSA를 저희가 많이 작업도 하고 있고 고객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MSA를 너무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MS를 보고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되게 많긴 한데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간략하게 일단 주제 위주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요즘 뭐 MSL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굳이 뭐 모노리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도 되게 많으시고, 현재 그 운영하시는 서비스 상당 부분이 모노리식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조직은 일부 MSA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MSA를 많이 하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요즘 MSA를 하지 않으면 뭔가 큰 죄를 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MSA 전환이 되게 화두긴 합니다. 그래서 왜 요즘 다들 MSA 얘기를 하고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리식 얘기를 일단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환 얘기를 하게 되면 모노리식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고, 모노리식의 단점을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모노리식이 단점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뭐 모노리식 구조 자체도 가지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MS에도 MS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S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모노리식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이걸 MSA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MSA를 가기 위한 모노리식의 단점들은 이런 내용들 안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까 뭐 일부 장애가 나면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새로운 서비스 하나 추가하려고 하더라도 덩치 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든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서비스, 특히 B2C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노리 서비스 대부분 기능 중에 일부 기능들이 트래픽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걸리는 트래픽을 어쩔 수 없이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확장 단위가 아주 큰 서비스 단위다 보니까 결국 이 확장된 서비스를 서비스하기 위한 리소스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모노리 서비스들이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개발된 기간들이 상당히 깁니다. 뭐 적게는 5년, 솔직히 10년 이상 된 시스템을 쓰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서비스 구현한 기술조차도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기술이나, 안 그러면 뭐 자바 같은 경우도 아주 예전에 자바를 이용해서 구현했던 기술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요즘 새로 나오는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A 전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일단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MSA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MSA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잘 아실 텐데,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뭐 배달앱 같은 경우는 모노리식으로 구현됐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서비스가 뭐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죠. 하나의 서비스에 그냥 흔히 저희 얘기하는 이제 통 DB로 보통 구성이 해서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MS로 가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기능 단위로 쪼개고 각 기능에 필요한 DB를 나누는 형태로 서비스가 분기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MS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로 기능 단위로 서비스를 나누고 그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나누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MS의 전환이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이제 우리가 계속 MS 얘기를 하냐면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MSA를 그냥 하면 좋은 정도 기술로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요즘 AI 시대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AI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많이 깊숙하게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B2C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바뀌어서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덩치가 너무 커서 실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그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우리 서비스를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서비스는 되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를 개선하고 빨리 변하는 이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MSA가 거의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MSA 외에 여타 다른 아키텍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MSA만큼 활성화되고 많이 쓰이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SA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용할 거면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제대로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왜 이제 MSA를 얘기를 하고, MSA가 갑자기 이제 생겨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래 몇 년 들어서 갑자기 왜 이 기술들이 활성화되냐면, 기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많은 기술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들이 MSA를 위해 만든 기술들은 아닌데, MSA가 접목돼서 MSA의 효과들을 부스팅하는 그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고, 컨테이너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뭐 개발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픈소스들이 거의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되고 운영되는 형태로 많이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CD를 통해서 개발된 내용과 배포를 자동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들이 장착이 돼서 개발과 운영을 예전과 같이 분리하지 않고 개발팀이 운영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실제적으로 서비스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기술 변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MSA 기술과 접목이 돼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MSA도 같이 많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제 조직은 계속 MSA를 얘기를 하냐? 당연히 이제 보면 조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빨리 변화시키고 실제 고객이나 이 변화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서 당연히 조직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개발 생산성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개발 생산성이 높아져서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비용도 효율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서비스들이 배포돼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이 아주 빠르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이클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가져가는 게 조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MSA가 그 주축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MSA 전환을 계속 얘기하는데 모든 조직이 MSA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MSA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사전 체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일단 먼저 시작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준비한 것들은 MSA 얘기를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MSA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MSA 내부적으로 MSA 얘기가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가 MSA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조직적인 이런 구조 차원에서 MSA를 할 만한 사항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신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배포 주기가 너무 느리다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 결국 이제 모노리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단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기능 추가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결국 제가 처음에 모노리식 서비스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MS를 해야 될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MSA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MSA 전환의 니즈가 있고, 우리가 MSA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냐? 보통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발표나 내용을 전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은 MSA 전환을 얘기하시면서 대부분이 기술 중점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기술로만 MSA를 구현하면 뭔가 MSA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MSA 전환은 단순히 기술만의 변화는 아닙니다.
조직이나 문화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필요하면 결국 기술적인 인프라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운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모노리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운영 체계로는 MSA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 인프라, 문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MSA를 시작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MSA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결국 단계별로 간단하게 저희가 로드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기존의 어떤 모노리식 구조를 MSA로 전환할 때 특히 공공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타 다른 여러 여건들 때문에 빅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MSA 같은 경우는 빅뱅으로 진행할 경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빅뱅으로 진행할 경우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객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빅뱅은 극구 저희가 보내드리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서비스, 그리고 MS로 전환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큰 서비스부터 진행을 하시라고 보통 공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기존의 모노리 서비스를 사전 진단을 해서 실제 MS에 내장이 되는 서비스를 분리해서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MS에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진단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결국은 이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 모듈에서 찢어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수업 MSA 아시겠지만 MSA 같은 경우는 결국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서 그 연관 관계, 그러니까 다른 모듈과의 관계를 낮추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개의 프로세스를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MS화 될 때까지 사이클을 돌려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통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빅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시간적인 부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MSA를 내재화하고 성공적으로 MS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개의 스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사전 진단 단계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부분은 왜 우리가 MS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화해야 됩니다. 트래픽을 제어해서 오토스케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능을 분산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컴플릿이 생기고 다양한 챌린지를 이제 맡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MSA는 정말 하기 힘든 거야. 우리 조직에는 맞지 않아. 이런 이제 내부적인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기 전에 왜 우리가 MSA를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보통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진단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MSA 대상이 추출이 되면 결국 그 서비스 모듈을 설계하고 기존 모듈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DDD라고 해서 도메인 기반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거의 MS의 정석처럼 되어 있어서 보통 저희가 서비스를 설계하는 경우는 DDD 방법론을 통해서 도메인을 분리하고 그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그 관련돼서 기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형태로 보통 MS를 설계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단위 정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기반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S의 성공 요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도메인별로 DB를 분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이 부분이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되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 DB를 서비스별로 분리하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죠. 서비스 자체를 분리하는 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서비스에 연관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들은 정말 말이 쉽지, 저도 해봤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기존에 뭐 단순하게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러 테이블을 단순하게 실렉트하고 조인해서 그냥 일반적인 쿼리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왔던 그런 단순한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나눠지고 여러 개의 도메인을 분리돼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체계화해서 데이터를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내가 단순하게 조인을 통해서 가져왔던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의 API를 호출하고 그 호출된 API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또 내부 로직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완전히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SA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DB가 분리됐을 때 트랜잭션을 어떻게 할 건지, 실제적으로 셀렉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 소유권을 어떻게 분리할 건지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간상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뭐 전략적으로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심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MS를 설계할 때는 DB 분리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고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기존 모노리식 기반의 서비스에서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MS를 하기 위해 했던 서비스를 분리하는 작업,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고객들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하시자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MS의 기술과 MS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본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이후에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점진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통 스트랭글러 피그라 패턴이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따 이렇게 진행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해서 실제로 자동화할 수 있는 루틴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관을 하고 기존 서비스는 리팩토링 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통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그 스트링글러 피그라고 해서 기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기생식물이라는 것은 원래 식물의 기생에서 자라고 결국 이 식물이 계속 자라서 원래 식물을 없애고 자기가 이제 살아남는 형태인데 MS의 전환도 이 형태로 해서 기존의 MSA 서비스를 가지고 기존 모노리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스트링글러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결국은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최적화 작업의 가장 큰 그 태스크는 서비스 간 결합도를 낮춰서 독립 배포를 할 수 있는 단위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I/CD나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테스트 자동화는 일반적인 아시겠지만 모노리식 같은 경우는 물론 기능적인 차이는 모노리식이든 MSA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능을 도메인이라는 의미 형태로 나눠진 것 뿐인데, 왜 여기서 테스트 자동화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많은 모듈을 자동 빌드를 통해서 실제 빌드를 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각 기능별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데이터, 이 서비스들이 인터페이스가 되고, 서로 서비스 간의 API 형태로 결합됐을 때,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MSA로 저는 하실 때 각 기능별로 테스트 모듈을 반드시 만드셔서 실제 CI/CD 빌드를 돌렸을 때 이 모듈들이 충분히 테스트되고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MSA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할 내용이 뭔지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의 전환은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S를 하기 전에 먼저 정비를 해야 될 게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MSA는 책임 소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면별로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엄청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MSA 도면별로 팀을 만들고 그 팀에 충분히 책임을 주어 부여해서 그 도면별로 그 팀에서 충분히 오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MS는 아시겠지만 기존에 한두 개 정도의 모노리 서비스를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서비스로 분할해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구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MSA는 구조만 복잡한 서비스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냥 해서 더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조직과 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하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걸 강력하게 공고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뭐 아시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CI/CD 자동화 도구들이 필요하고 옵저빌리티라고 해서 모니터링과 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별로 DB 분리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CQRS 패턴이나 이벤트 소싱 같은 패턴들이 활용되는데 그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리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MSA는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을 서로 호출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RESTful 방식이나 gRPC 방식,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뭐 비동기 같은 경우는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비동기 방식의 뭐 서비스를 설계한다든지 이런 설계 방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하고 협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고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MSA가 제대로 설계되면 기능별로 배포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운영이 훨씬 효율화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별로 오너십을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정 기능에 수정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 그 팀 내에서 그 기능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결정을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적인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책임과 권한을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 피자 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주 초기부터 저희가 십몇 년 전부터 이미 MSA를 정립해서 아직까지도 MSA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 아마존의 그 MSA를 서비스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계속 팀 얘기를 하는데 도면별로 팀을 구성할 때 투피자 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피자 두 판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수 정도의 팀을 갖추고 그 팀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도메인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투 피자 팀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사람 수는 한두 명 차이 있겠지만 보통 6명, 7명, 많게는 8명 정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게 개발자 6명, 7명, 8명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책임을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 팀인데 여기에는 개발자, QA를 담당하는 인원,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기획에 필요한 인력들도 포함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이너도 이 팀에 합류를 해서 이 팀에서 모든 업무들을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구성하자라는 게 투피자 팀 룰이고요. 데브옵스 문화도 당연히 뭐 결국은 MS의 관건은 데브옵스 문화인 거죠. 결국은 개발과 운영이 분리되지 않고 내가 개발한 것을 내가 운영하고 배포한다는 체계이기 때문에 데브옵스 문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CI/CD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배포, 그게 무중단 배포인 거죠. 이런 배포 전략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테스트 자동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SA는 반드시 필요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MSA는 여러 개의 서비스, 아주 다수의 서비스가 묶여서 하나의 컨텍스트를 이루어서 서비스를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개 분산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차이가 생겼을 때 앞뒤 서비스 간의 호출을 트레이싱할 수 있는 트레이스 모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옵저베리티라는 툴들이 필요하고 분산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로그를 관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노리식 구조는 거의 하나의 로고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에 로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로고 추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MS를 가게 되면 여러 개의 서비스가 각각의 로고를 남기기 때문에 그 각각의 로고를 통합해서 기존의 하나의 로고에서 그 서비스 장애가 생겼을 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짜놓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이 로고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떤 로고를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장애 복구 시간에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MS를 구성하고 운영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아시겠지만 MSA는 단독으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거죠. 보통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컨테이너화해서 돌리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SA 전환 서비스를 한다 할 경우는 일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드리고 그 서비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MS화해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떤 식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MS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면 보통 먼저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고 그 모든 서비스를 제가 점진적인 서비스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환경을 구축한 이후에 기존 VM 기반이나 기존의 모노리식 기반 서비스를 컨테이너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먼저 구성해 드리고 컨테이너 작업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VM 기반의 서비스나 모노리식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들을 컨테이너해서 무중단 배포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일단 배포 프로세스도 자동화시키면 기존의 VM 기반의 서비스나 모노리식 기반의 서비스 자체도 되게 컨테이너 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선행 작업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서비스를 사전 진단을 하고 MS에 전환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옵저베이터를 강화해서 이렇게 생겨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MS의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컨테이너는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부분은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VM 환경인 거죠. VM은 별도의 이제 게스트 OS를 만들고 거기 게스트 OS별로 우리가 돌아갈 서비스의 환경을 구성하고 거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환경 말처럼 그냥 OS는 하나만 있는 거고 컨테이너 엔진에다가 OS를 공유해서 실제적으로 이미지 단위 프로세스를 기동하고 서비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하드웨어 스펙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집중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구현대이 훨씬 가벼운 실행 환경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 집적도가 높아져서 같은 서버 구성이라도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지 단위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개발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 뭐 버그가 달라진다든지 뭐 개발에는 버그 없었는데 운영에 올린 갑자기 버그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CI/CD나 이런 걸 통해서 배포 속도나 결국은 이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솔직히 휴먼 에러가 적지 않죠. 근데 이 부분이 자동하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쿠버네티스랑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MSL을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가 되게 되면 솔직히 사람이 직접적으로 매뉴얼하게 솔직히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결국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피게 되면 이렇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서비스 복제라든지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서비스 특정 서비스 헬스 체크라든지 그리고 롤런 업데이트 같은 무중단 배포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예, 기능 단위로 서비스를 분할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분할할 때 특히 이제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고 도메인 단위로 기능을 분할해서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PI를 설계하고 API가 설계되면 REST 플레이어나 뭐 gRPC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결국 이 서비스들이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타 서비스에서 호출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우리도 타 서비스를 호출해야 되는 상황. 결국은 그 서비스, 타 서비스의 스펙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웨그나 오픈 API를 통해서 API를 명시화하고 명확하게 표준을 정해서 서비스 간의 호출이 표준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되고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DB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DB를 분리하셔서 설계하시는 것들을 공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특정 서비스에 부하가 걸렸을 때 그 서비스를 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트래픽을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론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자동화하고 이제 옵저빌리티 보통 저희가 뭐 저희 말로 하면 보통 가시성이라고 그러는데 가시성이란 말보다는 보통 옵저빌리티라는 용어로 통용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옵저빌리티라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자동화 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비스 증가가 되면 결국은 운영해야 될 컴포넌트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을 해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하게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자동화가 필수고요. 그리고 여러 개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장애를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스케일링하고 무중한 배포를 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옵저빌리티 요소를 반드시 확보해서 특정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를 앞뒤 연관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하나의 솔루션에서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원상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계속 이제 옵저빌리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옵저빌리티와 모니터링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용어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고 뭐 향후에도 쓰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옵저빌리티 얘기를 왜 하냐면 모니터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장애가 생겼다는 그냥 현상만 보여줄 뿐입니다. 왜 생긴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보통 개발자들이나 운영자 같은 경우는 왜 생겼는지를 보려면 로그를 뒤진다든지 기타 운영 다른 팩터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모놀리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단일 로그와 단일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MSA 구조로 가게 되면 이 서비스들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특정 상해가 생기면 어떤 서비스에서 상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상해가 낮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 간의 연관관계를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단순하게 모니터링 요소만 가지고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옵저빌리티라는 툴을 통해서 실제로 왜 이 오류가 생겼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에 동일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옵저빌리티는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았을 때 우리가 MSA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한 건지, 조직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통 MSA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MSA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우리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투여를 하고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MSA 전환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허가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MSA가 만능의 기술은 아닌 거죠. 그래서 MSA를 전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효과들이 안 한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그 효과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 효과를 보면 당연히 리리즈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하면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애 격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서비스가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모노리스처럼 전체 서비스의 장애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비스로 보면 안전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능 단위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팀 단위로 제가 책임감, 오너십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 단위로 자율성도 높아지고 결국은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단위로 충분히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MSA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그 클라우드가 인프라의 기본처럼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더 가속될 것 같은데 결국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돼서 나중에 스케일링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결국은 기존의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서비스로 분리를 하고 그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PI 호출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서비스 간의 통신 지연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설계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복잡해지게 되고 기존에 단순하게 모노리식 구조에서 단순하게 펑션 호출로만 했던 기능들을 API 호출로 해야 되고 API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고 뭔가 API 간의 스펙을 정해서 해야 되는 방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복잡도가 당연히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DevOps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로 개발은 여러 팀에 나눠서 하는데 결국 운영을 한 팀에서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DevOp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점을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나중에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가 여러 개 API에게 호출되고 특정 API나 특정 API에 반드시 불러야 되는 그런 의존성들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제가 계속 DB 분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DB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데이터는 분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종합성의 문제가 생겨서 흔히 얘기해서 실제 싱크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데이터 간의 종합성 문제로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DB 분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옵저버빌리티나 여러 개의 운영 도구들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이런 운영 도구들이 없으면 향후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서비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기존 모듈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MSA가 제가 이제 만능의 기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MS 하게 되면 엄청나게 조직이 바뀌고 엄청나게 서비스가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효과는 단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누적이 되고, 이게 계속 연차가 되면서 그 효과들이 계속 이제 복리처럼 쌓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1년 차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2년 차, 3년 차 가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첫 해는 자 우리가 MS를 정한 이후에 뭐 첫 해에 너무 효과가 없어 우리가 예상한 결과만큼 예상한 만큼 효과가 없어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관점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들이 있죠. MS를 하면 되게 빨라질 것 같다. 빨라질 수는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단순하게 메모리상에서 모노시 같은 서비스를 다 메모리에 올리고 그 메모리 되는 그 API 그 내부적인 펑션기 안에 단순 함수 호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를 MS로 바꾸면 그런 호출 방식을 결국은 네트워크를 통한 호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이라도 늦어지지 빨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작게 쪼개고 기능들을 쪼개면 되게 관리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책임감의 문제라든지 내부의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나누는 팀 간 충돌이 줄어들 거야.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팀에 충분히 권한을 위임하고 그 책임 내에 충분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나눠져 있지만 팀 간의 업무들이 중복되고 책임이 중복이 돼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고 뭔가 변경이 일어날 때 관련된 팀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서비스가 많아지면 우리는 성숙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거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모노리식이 뭐 보통 MSL을 저기 얘기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리식 구조가 엄청나게 잘못된 구조인 거고 뭔가 모노리식을 하면 뭔가 우리는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죠. 결국은 통신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작은 서비스가 늘어나면 운영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서비스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설계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MS를 도입할 때 내부적으로 보면 MS 도입 전에 일단 이런 내부적으로 자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자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MS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우리는 MS를 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좀 내부적인 뭐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내가 오페이 쪽에 저희가 발표 내용을 드릴 때는 없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요즘 아시겠지만 AI 얘기를 요즘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갑자기 MS에 대해서 AI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합리화하고 왜 AI 시대에 MSA가 중요한 건지, 오히려 왜 더 중요해진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몇 개의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제 AI를 많이 쓰시게 되고 이제 AI 시대가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오히려 속도가 더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면 이렇게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의외로 여기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네 개만 저희가 보면 일단 AI 기술가 거의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한 막대한 GPU 자원, 아시겠지만 GPU보다는 엄청 몇 천만 원 고가하고 웬만한 쪽에서 AI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 AI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들,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엄청나게 많은 AI 기술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나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구조로 구조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에 장애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AI 시대의 도전 과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MSA가 이 도전 과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가장 풀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AI 모델이 아주 발달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노식 기반으로 예전의 기술, 단일 기술만 가지고는 이 기술의 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빨리 반응해서 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 되면 우리의 서비스가 그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구조가 MSA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주 고가의 리소스를 우리가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AI 기능을 특정 서비스로 만들어서 특정 그 기능만 배포할 수 있는 형태의 MSA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MSA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특정 기술을 뭐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특정 기술은 뭐 텐서플로우 써야 한다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전에 뭐 10년을 써던 자바만 가지고 개발했는 이러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다 폴리그라시라는 되게 용어를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특정 기술을 쓰고 특정 서비스를 구현할 때 굳이 하나의 기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노리식 구조로만 가지고는 이런 다양한 기술의 스펙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MS의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술을 해당 기술을 구현해서 기존 서비스에 연동하는 형태로 구성하지 않으면 이 니즈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 부분도 아시겠지만 MS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뭐 서킷 브레이크나 실제 특정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이 서비스를 우회하고 그 서비스를 격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MS의 기술을 이용하면 AI 전체적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를 설명드리려고 만든 장표냐면, 뭐 MCP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챗봇이나 기본적으로 오픈 AI나 뭐 클로드나 다양한 이제 이미 퍼블릭한 되게 그 AI 서비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LLM은 텍스트 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펌프트 통해서 이미지도 자동 생성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필요하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서비스들은 LLM이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이미지 생성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생성해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LLM의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해서 제공되어지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MCP라는 이게 프로토콜인데 MCP라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져내는 각각의 LLM 모델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별도 인터페이스를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IT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반적으로 AI가 아니어도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AI 서비스에 불러다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와 별도로 인터페이스 작업을 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서비스들을 AI 서비스를 빨리 활용을 해서 쓰고 싶은데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인터페이스 이슈 때문에 빨리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MC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MCP 프로토콜이 지금 거의 표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MCP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면 간단하게 MCP를 지원하는 LLM 모델에 붙여서 HTTP처럼 이거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 규격만 맞추면 모든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AI 어플리케이션화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갑자기 MSA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아직은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꽤 데이터나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국 전문가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하는 바가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AI 서비스, AI 에이전트들이 조직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많이 쓰이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는 원년이 올해 말이 될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도움 없이 LLM을 이용해서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실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부 업무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경우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AI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AI 어플리케이션화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 그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은 지금은 계속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그 빠른 세상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없느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면 우리 경쟁자는 이미 저 앞에 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경쟁에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MSA 얘기를 하게 되냐면 MSA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단위, 기능 단위로 이미 분리가 되는 모듈이기 때문에 MCP라는 프로토콜을 그냥 구현만 하게 되면 어댑트만 형태로 붙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MSA 기반 서비스는 바로 AI 어플리케이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MSA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AI 시대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MSA 전화를 하고 할 때는 굳이 우리 구조를 MSA를 전환한다는데 너무 목적성을 가지지 마시고 향후에 우리가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우리 서비스를 AI화 했을 때 기존 우리 서비스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MSA 전환에 탄력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MSA 전환의 성공은 기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발자도 필요하고 개발자나 정책 결정자 그리고 운영자들이 삼박자를 이루어서 각 파트에서 본인들의 롤을 충분히 하고 이 세 개 파트가 충분히 시너지를 잘 그, 그 협업을 해서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실제 MSA 전환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MSA 전환을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내부적으로 이런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일단 저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MSL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MSA 플랫폼.ai라는 제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서버, 파스 제품 그리고 옵저버리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옵저버리티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세션 클러스팅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MSA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노코드 방식으로 코드 제네레이트하고 어플리케이션 설계하고 배포하고 전반적으로 파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기능별로 좀 나누면 왼쪽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AI 기능, LLM을 구축하고 LLM 기반으로 렉을 구축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MSA 쪽은 도메인을 설계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제가 좀 이따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기반으로 도메인의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아마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벤트 스토밍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을 AI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툴이 있고 결국은 그렇게 설계된 서비스 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나 오픈소스 연계나 뭐 카프카드 비동기 통신 연계나 이런 다양한 연계들을 UI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의 툴이 있고요. 그리고 MSL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레임work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구성하기 위한 파스 플랫폼들이 있고 컨테이너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들이 있고요. 결국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LLM 구축 관련된 저희가 레그 구축 관련된 거기가 보통 벡터 DB를 보통 저희가 많이 구축하게 되는데
벡터 DB 구축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MS 쪽은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MSA 관련돼서 뭐 SI 업무나 그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 플랫폼이 구성돼 이제 되게 되면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한다든지 파스 관련된 운영 뭐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데모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으로 도메인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을 파스 기반으로 저희 UI를 통해서 간단히 손쉽게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가지고 옵저빌리티 APM 툴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데모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는 거라서 일단 쭉 보시고 이게 온라인상이라서 이 데모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모델링 하는 툴인데요. 이 보시면 오른쪽은 저희가 생보사 쪽에 데모를 하려고 간단하게 그 해당 생보사 쪽에 홈페이지의 상품 정보 그리고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이제 이미 퍼블릭하게 나온 내용들을 그냥 저희가 텍스트만 그냥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스토밍 툴에 보면 그 현재는 저희가 데모를 챗GPT 통해서 하고 있는데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그 저희가 AI 추천을 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델링 하는 그 화면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좀 데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데 이게 실제 도메인 설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 업무 담당자분들하고 보통 뭐 워크숍을 하거든요. 짧게는 뭐 하루, 많게는 일주일 동안 뭐 협업을 하면서 실제 이 모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툴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텍스트만 그냥 정리하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이건 이제 모델링 설계고요. 모델링 설계가 끝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메소드나 뭐 필요한 이 도메인에 필요한 엔티티는 보통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챗GPT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결국 이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인데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던 그 구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풀릴 건지 결국은 계속 제가 이제 서비스별로 DB 분리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별로 DB를 분리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뭐 카프카라든지 기타 그라파나나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그냥 가져다가 놓으면 기본적으로 설정들이 인입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어떻게 설계해서 여기서 바로 실제로 코드도 제너레이트하고 바로 컨테이너로 배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모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코드까지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이제 앞전까지 이제 모델링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설계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미 저희가 기수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포된 실제 소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배포된 소스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결국 CI/CD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바 같은 경우는 스프링부트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코드를 제작하게 되는데 스프링부트로 이렇게 API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웨그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소스를 제너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샘플 서비스에서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고 왼쪽에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모니터링에는 특정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뭐 사배가 났을 때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오류가 났는지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고요. 별도 이제 로그를 안 보셔도 되고 물론 이제 디테일한 서비스 로그나 아주 디테일한 로직적인 로그는 해당 로그로 보셔야 되겠지만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서비스에 어떤 오류가 났는지는 저희 UI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임의로 컨테이너 두 개를 이제 늘린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이제 실시간으로 두 개 늘리는 게 실제로 저게 이제 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트래픽이 결국은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늘어났던 두 개의 컨테이너로 실제로 이렇게 트래픽이 인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툴에서는 실시간으로 컨테이너가 줄고 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데모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물론 이외에도 되게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형태로 데모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MSA 쪽 좀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이분들을 보시게 될 건데, 이 부분이 되게 유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모노리식으로 관리하게도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면 MS를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담정적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MSA 자체가 만능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노리식 구조가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가지고 계신 서비스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굳이 이거를 복잡하지 않은 서비스를 반드시 MS에서 다가와서 해야 될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개 체크리스트도 말씀을 드렸고, MSA를 전환하는 방법론이나 다양한 여러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은 고민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그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내부 팀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MSA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MSN의 기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조직이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발표는 이걸로 좀 마감을 하고요. 관련돼서 좀 질의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